자, 여러분 16강 유형자산 이론과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전강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 후 지출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한 이후에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기기장치를 100만 원에 현금 주고 샀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주고 기계 수선을 했어요. 했더니 기기장치가 뭐 한 3년 쓸 수 있는 건데 수리를 했더니 뭐 한 10년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30만 원 현금 지출된 게 올해 다 한 번에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관련해서 취득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지출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걸 수선 비용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인식을 할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시 드린 것처럼 100만 원짜리 기기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30만 원의 수리비가 나갔는데 내용 연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걸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그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기기장치와 같은 이런 자산을 사용하다가 이런 수선 비용이 나갔을 때 이게 만약에 미래에 효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인식 요건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에 반영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출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고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자산의 요건에 어, 맞는 거니까 자산으로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산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연장되거나 또는 그 자산의 생산 능력이 증대되는 거나 또는 원가 절감을 가져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를 뭐 건물에 설치했다든지 뭐 증설이나 개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의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1월 6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45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어, 차변의 기기장치 대변의 현금이겠죠? 이거는 차변의 기기장치 450, 대변의 현금 450. 그렇죠? 자, 기기장치가 고장나서 수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미래에 효익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이때는 수선비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요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계면 기계, 건물이면 건물. 그래서 기기장치 100만 원 이렇게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매년 이런 걸 우리는 자산으로 했다가 이렇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수선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건 미래 효익도 없고 미래 어떤 자원의 유익 가능성도 낮아요. 그냥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부속품을 교체해주는 이런 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즉시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속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든지 건물에 페인트 칠을 뭐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차량의 타이어를 매번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 준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또 막 선생님 타이어는 뭐 몇 년씩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적 지출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화물 트럭 2,5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차변에 트럭을 구입했을 때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100만 원 현금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익적 지출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매번 주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차량 수선비나 차량의 유류대나 이런 비용을 차량 유지비라고 그래요.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겼을 때 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비용으로 처리할 건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를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를 수익적 지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유형자산편에서 했던 얘기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 다음 이걸 취득한 이후에 사용을 하다 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이걸 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취득 후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산을 사고 사용을 하고 언젠가는 이 자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가 처분하겠죠. 더 이상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처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하고 사용을 해서 감가상각되고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처분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던 자산을 갖다가 팔았다. 그럼 간단해요. 자산이 없어지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해가지고 100원짜리 남은 자산을 뭐 150원에 팔았다. 그럼 50원만큼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남아있는 자산 100원짜리를 주고 90원을 받았다. 그러면 10원만큼 손실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처분했을 때 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요 100원짜리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말해요. 요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50원만큼의 이익이 생긴 거죠.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9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원만큼 손실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1월 1일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1000만원에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럼 차변의 기기장치 자산의 증가 1000만원. 자,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이렇게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기기장치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기기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7월 1일 날 마음이 바뀌어서 이 기계를 970만원에 갖다 팔았대요. 그리고 어음을 받았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1000만원에 샀는데 970에 팔았으니까 30만원 손실 났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사용한 것만큼은 무슨 상각을 인식해야 돼요? 여기. 그렇죠. 감가상각.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잔존가치는 0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10년간, 5년간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긴 제가 안 적어놨지만, 그러면 자, 잔존가치는 없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1000만원을 5년간 쓰는 거니까 매년 2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분한 시점이 7월 1일이 되니까 취득한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몇 개월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6개월을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이 6개월 사용치에 대한 무슨 상각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만큼 1년에 200만원씩 5년간 상각한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100만원만큼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분계가 좀 복잡한데요.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감가상각까지 한 것까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였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자, 우선은 처분을 했다라는 거는 이 자산을 갖다가 판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은 장부에서 제거돼야 돼요. 제거된다는 말은 장부에서 숫자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기기장치 1000만 원이 0이 되려면 대변의 기기장치 1000만 원을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0이 되겠죠. 1000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1000을 없애야지만 0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간접삼각법으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려면 얘는 대변에 있는 거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기기장치 없어졌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옴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건 배웠었죠? 받으러옴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받으러옴은 상거래에서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수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97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워보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요 분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양쪽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합치면은 1070만 원이죠. 여기도 1070만 원이 되려면 이 7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기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7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인식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 분계를 처음 공부할 때 아주 많이 어려워하세요. 예, 그러니까 연습장에다가 이걸 제거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요점 얘기해 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기기장치를 갖다 팔았으니까 이 기기장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변으로 갖다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있는 거는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이걸 차변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 상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970만 원 받기로 한 거죠.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10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을 감가상각했으니까 900만 원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97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당연히 나는 얼마가 이익이에요. 10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을 사용해서 9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주고 970을 받기로 한 거니까 나는 얼마 이익인 거예요? 70만 원 이익이 나야 되는 게 맞죠. 논리상. 자,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인데 이건 상품 매출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가 한번 기기장치를 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 파는 거랑 관련 없는 거니까 이건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했던 분계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분계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 해주시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습장에다가 기기장치 팔았으니까 대변에 없애야 되겠네. 누계액 요 있는 거 차변으로 없애야 되겠네. 그럼 받을 거 나머지는 이익 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적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유형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 강 끝나는 시간이지만 쭉 정리해보면 유형자산의 의의가 뭐죠? 영업활동 사용 목적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미래에 효익을 주는 형체가 있는 기계, 건물, 차량 이런 것들이죠. 취득원가는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는 거. 그렇죠? 뭐 취득세 또는 뭐 설치비, 운반비가 들어갔다. 자산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다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서 매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감가상각을 관리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정액법, 정률법, 무슨 연수합계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꼭 좀 어느 정도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도는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 때.
또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 계산에서 매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기록을 하고 또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뭐 수리비 같은 게 나갔을 때 우리가 미래에 효익이 있다, 내용수가 연장된다, 그 지출로 인해서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감가상각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런 거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었고 매년 이렇게 부속품을 교체한다든지 이게 매번 들어가는 이런 즉시 비용 처리해야 될 것들은 그냥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돈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요 자산을 없애고 누계액이 있다면 관련된 누계액 없애고 그리고 요 이익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만약에 손실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때 970이 아니라 뭐 800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차변에 또 비용이 기록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붕괴 문제 사례에서 나오니까 그때 또 사례 문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